그렇다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비혼의 이제 주의와 해석에서 12장에 보면은 변형 이후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죠. 내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에서 그 자료집에 보면 1번은 뭐죠? C행 요소들. C행 요소들은 꿈사고죠. 자, 꿈사고를 여러분들이 이 꿈사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꿈사고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꿈꾸기.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하기. 재밌죠? 제가 이번에 얼마나 아주 멍청한 짓을 했냐면 비혼 사전이 있는데 영문으로 된 거죠. 비혼 사전을 책으로 오다를 했어요. 여기 흑암의 빗줄기보다는 두껍잖아요. 근데 거의 이 정도 두꺼워요. 번역하면 이것보다 더 나오겠죠. 그게 이제 320페이지 되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것도 한 600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600페이지. 저 정도 될 텐데. 그거를 전부 이제 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면서 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림 파일로 찍기 때문에 찾기가 안 되잖아요. 색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파일로 팔아요. 단숨에 들어와버려요. 와, 뭐 축소 오다 해가지고 누르니까 0.1초도 안 돼가지고 내 아이패드로 샥 들어와버리대.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4만 얼마가 샥 빠져나가는데 한 권은 그렇게 두 권인데 비혼 사전이 현재 나온 게 두 권인데 한 권은 이 파일로 이북이라고 그러죠. 이북으로 오다를 했고 하나는 책으로 오다를 했는데 그 책을 전부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4만 원이면 사버리는데 그 책도 이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나 내가 멍청하냐 하면 이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이것을 문서로 전부 영문으로 이제 스캔하면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비오는 상징과 기호들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일반 그냥 한글이나 영어만 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는데 스캔만 잘 되면 이거를 전부 이제 해가지고 스캔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스캔하고 고치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하여간 이번 주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한테도 영어 보는 사람을 내가 주고 싶지만 불법이라 그 파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 보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해놨는데 왜냐면 그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멍청한 짓을 하면서 내가 왜 했을까? 돈 4만 얼마 주면은 사버리는데 편하게 내가 안 찍어도 편하게 사는데 일종의 이제 나에 대한 학대죠. 응? 그 더운 여름에 진짜 더운데 인증일 앉아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4만 원만 아끼려고. 겉으로 보면은 4만 원만 아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다가 오기가 생겼어요. 사진으로 찍다가 이거 그림으로 하니까 답답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캔으로 해서 문자화 시키려니까 막 너무 또 고치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성질나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버릴까 하다가 지금이라도 오다 해? 몇 분 이제 고민하다가 끝까지 오다를 안 하고 마지막 끝냈는데 끝내고 나니까 기분이 다시는 이런 짓거리 안 한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요. 다시는 내가 이 짓거리 4만 얼마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이 작업을 한 것이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스캔하면서 전부 읽었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세밀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혼 사진을 다 봤어요. 한자도 빠짐없이. 고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호들이 나와요. 근데 기호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수도 없이 고치니까.
컷이 있어가지고 과로 해가지고 컷스 있는 것도 컷이는 정신이고 과로하고는 불포화된 요소거든요. 정신 안에 있는 불포화된 요소예요. 그 쉬운 거를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 수도 없이 고치면서 하니까 이제는 막 외워져. 그리고 비원의 영어에서 뭐가 중요하더라. 뭐가 잘 나오다. 아, 이런 뜻은 뭐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정리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노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멍청한 짓을 하다 보면 있겠지. 사실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A부터 Z까지.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 미쳐야죠. 내가 사진을 찍고, 바꾸고, 그 아이가 뭐 4만 얼마 때문이 아니라 그 짓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머리가 복잡했어. 최근에 내가 힘들고. 뭐 누구 책임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나 스스로를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잠재우면서 무언가에 몰두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얻어내는 거죠. 응? 나를 조금 학대하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이 전번에 나온 책 융심리학과 성서적 상담일 때도 정말 고통 중에 썼어요. 2009년도거든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정신없이 썼던 책인 것 같아요. 응? 그 책이 나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도 됐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또 한 번의 그런 미친 짓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미친 짓을, 제가 왜 여기 이제 12장의 변형 이후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에서 시행 요소들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시행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적 사고잖아요. 그것을 꿈사고라고 하는데, 이 꿈사고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신분열 환자들 꿈을 꿀 수 있어요? 못 꿔요. 꿈을 못 꿉니다. 안 꿉니다. 환상을 보는데 단편적이에요. 연결이 없어요. 꿈꾸는 능력이 없는 거죠. 꿈꾸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 꿈 없어요. 꿈 안 꿔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생각을 안 하고 거부한다는 어떤 두려운 세계?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담을 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꿈사고라고 하는 것은 꿈꾸기와 사고하기를 줄임말입니다. 이해가죠, 이제? 그러면은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고는 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고는 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능력? 그 상상하는 능력은 정서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상상하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정서에서 꿈이 나오고 정서에서 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분석할 때 꿈속에 흐르는 정서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아, 꿈을 볼 때 이것은 무슨 의미죠? 아, 뱀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2차적이에요. 뱀이 내 안에 어떤 정서를 대변하나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정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뱀이 이제 상징적인 아니면 원형적인 의미가 그때 드러나는 거지, 처음부터 뱀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꿈에 회색이 나왔어요. 회색 옷을 입고 어떤 이제 내담자가 그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제 만약에 색채 심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단방 회색은 어떤 의미고 막 이렇게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유혹을 받을지 몰라. 근데 1차적으로 색이든 이미지든 개인적인 게 먼저예요. 회색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개는 회색이요? 하늘도 회색이고 그건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진실한 본인의 감정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특히 상담받은 사람들은 그 지식에 의해서 회색은 이런 뜻 아닐까요? 보통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속아 넘어가 줘야죠. 왜?
그렇게 해야 말문이 트이니까. 말문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돼요. 그 말문을 트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혹시 그 회색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 연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아이가 회색을 좋아했다. 아니면 뭐, 이제 뭐, 나 어렸을 때 회색 옷을 잘 입었다. 그죠? 뭐, 아니면 나 회색 옷 싫어해. 뭐, 이제, 예? 또 그러면 이제 회색에 대해서 뭐 떠오르거나 아니면 주변에 회색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뭐 보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탁 떠오르는 게 스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옷. 그것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연상의 고리라는 말을 들어봤죠. 연상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시작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아 회색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탁 스님 옷 얘기 안 합니다.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불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에를 자주 가는 거고, 그리고 스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랑 상담을 할 때 내가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굉장한 모욕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욕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간 심한 모욕을 느끼고 다시는 내가 이제 가나봐라 하고 이제 욕 뒤지게 하고 막 분이 안 풀려서 나중에 절에 가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좀 이제 화 좀 풀려고 절에 갔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스님의 얘기가 내가 하는 비슷한 말을 또 하더래. 놀랍죠? 이게. 그 나에 대한 분노가 거기 가서 풀렸어. 스님이 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다시 오기로 생각하고 다시 왔다고. 결국은 어떤 그 개인적인 이미지 그걸 그려낼 수 있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이 꿈사고의 능력이고 그것은 꿈꿀 수 있는 능력이고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혼의 얘기로 하면 모델화 능력이고 추상화 능력입니다. 비혼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델화, 상징화 그것은 꿈꾸기 능력에서 나오는 거고 진정한 사고는 꿈꾸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꿈꾸기에는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아는 것으로만 다 처리해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그래서 꿈신화, 꿈사고, 꿈신화들이 시행요소들. 그래서 시행요소들의 진술에서 사용되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동화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영화 이야기를 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영화가 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담기는 것은 내용이 뭘까? 이걸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뭐 영화 본 얘기를 한다거나 연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담는 그릇을 택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응? 그런데 상담자가 자기의 그 상담 교육이 너무 강하면 안 들어요. 절대 그 얘기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중학생을 상담하는데 이 녀석이 나한테 올 때마다 내 얘기 안 들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놀아.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지도 않아. 무시하는 거야, 놈이. 근데 정말 무시한 걸까?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 같으면 적당히 놀다가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적당히 놀다가 놀이라든가 다른 걸로 유도를 하라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내 식으로 끌고 오는 셈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핸드폰을 본다는 얘기는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궁금해야죠, 우리는. 왜 그거를 못하게 할 생각부터 해? 그러니까 너 뭐 보니? 뭐야? 그러니까 이거요? 어떤 애는 음악을 뭐 귀에 꽂으면 음악을 듣는다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이제 그림을 본다 그러고 게임을 본다고도 하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요. 뭘 본다는 거. 근데 그 녀석은 소설을 본대요. 뭔 소설이야? 그랬더니 연금술. 그 매일 보내준대요. 그런 게 있나 봐요. 매일 보내줘가지고 이거 보는데 수업 시간에도 본대. 막 그게 미쳐가지고 애들이 중학생들이 막 미쳐서 본대요. 그래? 그 연금술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죠. 등장인물이 누구누구고 누가 어떻게 싸우고 뭐 전부 물어보죠. 야,
한 시간 내내 그 연금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놓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한마디도 안 했더니 오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뭐야 도대체? 지 얘기 다 들어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돈 벌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한마디 찍고 가는 거죠. 이놈이, 그 중학생 녀석이. 그러려면 뭐하러 와? 여기 있어가지고 상담하고 돈 받으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또 함정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걔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막 하려고 하면 저항하죠. 또 연금술 또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시켜본 게 그 블럭 있죠, 블럭. 그 레고. 와, 놀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천재는 나 처음 봤어요. 그 레고 우리 한 통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면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매번. 그게 가능합니까? 좌우가 딱 맞고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도. 그런 머리가 어디가 있죠? 이거는 본능적이죠. 거의 몸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설계가 이미, 그러니까 설계와 계획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신과 몸과 손이. 이런 놈이 세상에. 심지어는 나중에는 비행장까지도 만드는데요. 정말 놀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걔랑 한 얘기는 그 연금술에 내가 통달했고요, 그 소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만드는 거, 그 천재 같은 손놀림, 그 귀신 같은, 걔가 또 잘한다고 칭찬해줄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뭐 정작 걔가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이런 거는 10분의 1도 얘기 못했어요. 그냥 그 얘기하면 뭐해? 그런다고 해서 뭐 좋아진 거 있어? 근데 1년 후에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학교도 옮기고 이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쓰긴 했지만 학교 옮긴다고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일전에 나한테 그것도 벌써 한 3, 4년 전이네요. 근데 이제 나한테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나 한번 보고 싶다고. 그 녀석이 그러더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얘기하고 싶은 것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는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해석할 자격을 갖춘 분석가는 누구냐? 이제 여기에 정의를 내려요. 자,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첫째, 비온이 말하는 것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죠. 인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 오를 기다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 기다림이거든요. 성질내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울적 자리에서의 안도감. 우울적 자리는 어찌 보면 흔들리는 배하고도 같잖아요. 계속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안도감이라는 거죠. 편안함을 느끼는 안도감. 그런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못하니까 해석을 잘 못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147쪽 보시면은 시행 요소들, 실제 자신이 했던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대체로 이미지들입니다. 이미지들을 제 목적에 맞게 재조직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내담자가 A행에서 말을 하는 건지 B행에서 말을 하는 건지 C행에서 말을 하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원의 좌표에서 심각할수록,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또 정신적 환자들은 A행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겠죠. 본인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말을 하겠죠.
보통의 신경증 환자들은 이제 비행해서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C행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C행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C행의 이미지를 편집하고 구조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재조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기술 그 단계가 있는데, 기호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을,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즉 그 암컷과 수컷 사인을 담는 것과 담기는 것으로 부르자. 이 두 관계는 상생적, 공생적, 기생적 관계가 있다.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상생적이냐, 그죠? 아니면 공생적이냐, 아니면 기생적이냐. 대체로 이제 병리적일 때는 기생적으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148페이지 기술 2. 단어는 뜻을 담고 있죠. 자, 우리가 어느 단어를 선정할 때는 그 단어 안에 있는 뜻이 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어의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뜻. 사람마다 쓰는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내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지해진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언제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입시키면 백발백중 그건 실패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는 전부 달라요. 예를 들면서, 아, 참 요즘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렇죠, 힘들죠. 아,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좀 이제 가볍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약간의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사회생활일까요? 사회생활 중에서도 주로 이제 생각나는 사회생활이 있습니까? 본인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쓰는 언어에는 반드시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그 언어를 미리 정해버린다는 거죠. 거짓이죠. 그 미리 그 뜻은 이럴 거다. 아, 이 사람이 심리학을 얘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 저도 심리학 공부해봤는데요. 뭐 이렇던데.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심리학과 내가 말한 심리학, 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단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담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 안에 담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물을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과 코드가 안 맞는 것이 되겠죠. 그 사람이 담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담기는 것이 돼서 그 담기는 것과 담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 조화가 될 때 거기서 의미가 파생돼 나온다는 거죠. 두 암과 순놈이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짝짓기를 해야 거기서 해석이 나오고 의미가 파생된다는 거 아니겠어요?